우리 전에 나간 간호사가 그래 한 6년인가 같이 있었는데 원장님은 아무것도 야단친 적이 없어요.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수술 끝나면 내가 야단을 쳐야지 그래놓고는 기억력이 나빠서 다 잊어먹는다. 그래서 야단을 못 치. 사실은 쳐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냥 웃고 말더라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수술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어딘가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프라블럼 케이스에도 해줄 방법이 어딘가에 깊이 숨어 있어 우리가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쉽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이렇게 창조해가지고 찾아내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건 되게 건방진 생각이고 찾아내는 게 아니고 있어요. 어딘가 이렇게 있는데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로서 끝내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깊이 어디 꼭꼭 숨어 있는 거거든. 그 숨어 있는 거를 찾아내려고 헤매고 해야 되는데 그 미로를 찾아서 헤매야 되는데 헤매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헤매는 걸 싫어하는 거지. 그렇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물고 늘어지는데 예사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구나.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긍정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됐어요. 전문의 몇 년 차쯤 이제 하시니까 그렇게 라이징 스타가 되셔가지고 막 수술을 하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그때 했어요. 수술을 잘하는 기만 한 것은 50점밖에 안 된다.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도중에 내가 몰랐던 것을 하나를 깨달게 되는 것도 잘 하면서 수술을 잘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이게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신기하게 생각되는 거는 눈 수술을 할 때마다 항상 모르던 거를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때 500케이스 할 때 1000케이스 할 때 1000케이스 넘어가고 한 2000케이스 갈 때까지는 거의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이거를 왜 몰랐지 그러면서 그걸 알아내는 게 그때 이렇게 적고 이렇게 적어놨고 이렇게 맞아요, 그때 적으셨잖아요.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쭉 적어놨던 게 쌍꺼풀은 1000케이스 이하로 한 사람이 나 쌍꺼풀 좀 할 줄 안다 눈수술 좀 할 줄 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내가 당당하게 했던 게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 발전을 해보고 몰랐던 걸 계속 깨달았는데 그게 나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참 신기했어요.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새로운 걸 깨달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100케이스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았어.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자꾸 깨달았지 뭔가 이걸 왜 내 몰랐지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500케이스 했을 때에 그렇게 쥐뿔도 모르면서도 어떻게 큰 문제는 안 일으키고 잘 살아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2000케이스 했을 때에 1000케이스 했을 때는 나는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몰랐구나. 그러다가 이제 10년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되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거는 계속 모르겠고 그래서 10년째에 쌍꺼풀 연구회를 만들었잖아요. 11명을 내가 규합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쌍꺼풀 수술 꽤 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11명이 모여가지고 7시 반 되면 모여가지고 나는 연구회가 우리 성형외과를 발전시킨 거에 1등 공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원장님 혹시 인생책이라던가 추천도서 같은 게 있으실까요? 논문이랑 성형외과 책 말고.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인문학 책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많이 읽은 이유가 내가 충격을 받았던 게 친구가 정치에 많이 예를 들어서 정치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은 그 사람 참 말이 맞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반대 의견을 말해 그러면 그 사람 그거 참 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때 위기를 느꼈어요. 이렇게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이러면 이 말이 맞아 보이고 저 말이 이 말이 맞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군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가 하면은 낭만적인 책은 안 읽어요. 무조건 안 읽어. 골치 아픈 책이 있잖아요. 인문책이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소설책이라 하더라도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 이런 거 읽으면요 굉장히 내가 논리가 발전이 되는 걸 느껴져요. 그런 거를 외우다시피 하고 데미안
햇세 뭐 이런 거를 좋은 기술은 막 외우고 막 이렇게를 했던 게 그래서 굉장히 정독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내 스스로 느낄 때에 아 저런 친구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판단력이 늘어가는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좀 느낀 것 같아요. 한국 경제학 이런 책도 보고 내 자신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라든지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이라든지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골치 아픈 거를 되게 좋아했고 내가 좀 발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읽었죠. 어떤 낭만적인 거는 시간이 없어.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필수 덕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이요? 예, 우리 전에 나간 간호사가 그래요. 한 6년인가 같이 있었는데 원장님은 아무것도 야단친 적이 없어요.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환자가 있는 데서 수술 도중에 야단을 치면은 환자가 큰일이 난 줄 알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술 끝나면 내가 야단을 쳐야지 그래놓고는 기억력이 나빠서 다 잊어먹는다. 그래서 야단을 못 치. 사실은 쳐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그냥 웃고 말더라고. 지금 바뀐 애들한테도 한 번도 내가 야단 친 적이 없어요. 야단을 치는 것도 되게 농담으로 제일 많이 하는 농담이 이 애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둘이 항상 짝이 둘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세게 2대 때려줘라. 난 내가 때렸다가는 신문에 날 거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때리잖아요. 그게 이제 농담이에요. 이번에는 좀 약하게 해라. 그러면 지가 잘못된 걸 알잖아요. 아는데도 항상 웃으면서 그냥 농담으로 해결을 해버려요. 깨뜨리고 뭐 이러면은 나는 걱정 안 해. 어차피 봉급에서 갈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인식을 안 하느냐? 인식 다 하거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장님의 시간 관리 방법은 특별히 있으신가요? 굉장히 바쁜 중에 책도 쓰시고 환자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학회 발표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특별한 일정 및 시간 관리 방법이 있으신가요? 시간 관리 방법은 없고 내가 자성자박을 안 하면 안 되는 위치에다가 나를 일부러 몰아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가을에는 뭐를 발표할 거다 그러놓고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약점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에 이제 내가 창피하면 안 되고 그래도 조인창이가 발표했는데 역시 뭔가 한 수 위다 이런 거는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남하고 비슷하네. 나하고 뭐 내 생각하고 거의 뭐 막먹네. 이거는 내가 뭐 싫거든요. 제목을 던져놓고는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 싸매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자성자박이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묶어놓고는 그렇게 발전을 하셨군요. 네. 시간 관리 방법이 딱히 없네요. 나를 거기다 그냥 몰아넣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자들을 엄청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기 홈페이지에도 개업하고 있는 사람이 배우겠다고 오는 시간 내기는 엄청 어렵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오전에만 와가지고 배우고 오후에 나가는 거는 그건 좀 시간 내기가 쉽지 않느냐. 그래서 내 스케줄까지도 오픈시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제대로 좀 줘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거를 실수를 막아주고 좋아진 것도 더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내 복이죠 뭐. 맞아요. 저도 누가 뭐 원장님 덕분에 저도 쌍꺼풀 수술하고 안검하 수술 점수를 매길 필요도 없는 거고 저기 칭찬할 것도 없는 거고 그냥 그게 다 내 복이죠 나는. 그래서 내 사명은 내가 은퇴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가르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원장님의 덕을 본 원장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눈 수술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원장님 덕입니다. 아유.